네,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데이터 전문 기업인 테스톡스의 대표이사 윤석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어, 인공지능 데이터의 중요성 그리고 고품질 데이터 확보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 그, 이 슬라이드는 워낙 잘 아시는 이제 슬라이드신데 인공지능의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디자인을 하시고 또 데이터 수집하시고 데이터 가공하고 모델 트레이닝하고 모델을 설빙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인공지능 서비스가 개발되고 배포가 됩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흔히 얘기하는 이제 데이터셋 구축이라는 과정은 데이터 수집과 이제 데이터 가공 과정을 포함하는 거고요. 흔히들 80대 20 법칙 잘 아시겠지만 80%의 리소스가 이런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 들어가고 실제 모델을 트레이닝하고 모델을 설빙하는 거는 한 20% 정도 리소스가 들어간다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인공지능에 대해 얘기하면서 지금까지는 조금 더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접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AI가 사실은 많이 학계에서 이제 연구된 거는 굉장히 오래됐고, 저도 2000년대 초반에 대학교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할 때도 사실 인공지능이 이렇게 대중화되고 활성화될 거라는 예상을 못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또 많은 서비스들이 이제 상용화로 이제 넘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관점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접근하는 것과 인공지능을 상용화하는 관점에서, 이 상용화라는 것은 결국엔 서비스를 개발해서 시장에 파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데이터를 저희가 바라보는 건 조금 다르거든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업을 하는 사람 입장이다 보니까 또 저희 회사의 상당수의 고객사들은 사실 상용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고객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는 오늘 인공지능 서비스의 어떤 상용화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 두 가지 데이터셋을 하나 말씀드리는데 왼쪽에 있는 데이터셋은 흔히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오픈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강아지 사진들이 여기 나와 있죠. 이런 데이터셋은 흔히 여러분들이 코코 데이터셋이나 다른 많이 알려진 그런 데이터셋을 통해서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으시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비즈니스의 상용화를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는 꼭 이런 데이터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각도의 그런 강아지 사진이라든지 또는 움직이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첫 이제 프로토타입 만드시는 단계에 이런 여러분들 쉽게 찾으실 수 있는 오픈 데이터셋을 활용하시는 거는 괜찮으나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셔서 시장에 출시하시는 상황에서는 이런 데이터셋으로 한계가 뚜렷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오픈 데이터셋은 여러분들 비즈니스에 그렇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데이터셋을 구축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실제 저희 회사가 최근에 많은 인공지능 데이터셋을 구축하면서 느꼈던 어려움들을 조금 더 실질적인 어떤 경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어노테이션의 일관성이 유지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많은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이 인공지능 프로젝트도 사실 각 프로젝트별로 풀려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프로젝트 디펜던시한 상황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해양 쓰레기 데이터인데 어떤 고객들은 어떤 이런 기업들은
이 해양쓰레기 전체적으로 하나의 객체로 인식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기업들은 그 죄송합니다. 해양쓰레기 하나하나 별개의 객체들을 뭐 예를 들면 그 해양쓰레기 이것들은 플라스틱이고 뭐 이런 것들은 종이고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자 하는, 그래서 조금 더 객체별로 좀 더 스페시픽하게 구별하고자 하는 니즈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프로젝트마다 컨텍스트에 맞게 어노테이션을 해야 되고, 그렇게 일관성 있게 어노테이션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중간에 있는 사진들의 예시를 보시면 감정에 대한 그런 예시인데, 그 저희가 어노테이션 할 때도 그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주관적인 그 관점에서 어노테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그 여러 명의 가공자의 뭐 주관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공자한테 이런 감정에 대한 판단을 맡길 때도 약간 그 일관성이 좀 흐트러지는 경우들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맨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는 스코프 오브 어노테이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는 이 데이터를 어노테이션하는 그 디테일의 수준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맨 오른쪽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객체가 사진 안에 있는데, 그 어느 정도까지 확대해서 어노테이션을 해야 하는지도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디테일의 수준에 따라서 어디까지 어노테이션하고 어디까지 어노테이션 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일관적으로 저희가 어노테이션 해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어노테이션을 일관성 있게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왜 데이터 퀄리티가 이렇게 중요하냐? 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하나는 이제 굉장히 스몰 데이터로 그 노이즈한 그 라벨링을 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데이터 수량도 적고 데이터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경망이 수렴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성능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두 번째 경우가 저희가 일반적인 경우인데, 이렇게 성능이 나오지 않으니까 저희가 많이 시도하는 방식이 무조건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에 그 노이즈한 그 레이블링을 하는 방식인데, 이게 뭐 최근에 사실 가장 일반적으로 좀 시도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모델을 충분히 학습한다면 어느 정도 수렴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인력이 또 투입이 돼야 되고, 데이터 수집이나 가공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죠. 마지막이 사실 좀 스몰 데이터와 이제 클린 레이블링으로 좀 하는 방식인데, 그러면서 이제 클린 레이블링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유지된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적은 데이터로 굉장히 빠르게 그 성능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어프로치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인공지능 서비스가 상용화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코너 케이스들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 여러 가지 복잡한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각의 그 비즈니스 유스 케이스들을 더 이상 그 두 번째 방식으로, 그러니까 빅데이터와 노이즈한 라벨링 방식으로는 너무나 비용이 커지고 또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접근 방식으로 저희가 그 데이터셋을 만들 때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의료 분야, 또 바이오 분야 같이 데이터가 적은 분야일수록 굉장히 정밀한 가공과 일관성 있는 데이터 어노테이션이 이제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저희가 보여드린 거, 이만큼 저희가 하이 퀄리티 고품질 데이터를 얻으려면 그만큼 많은 비용과 인력이 들어간다는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그동안 했던 뭐 수어 영상 과제 프로젝트라든지 인도 보여잉 과제 프로젝트라든지 또 그 KVQ의 과제 프로젝트 예를 보여드렸고요. 그 프로젝트마다 보시면 상당수의 시간과 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수어 영상 과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독특한 프로젝트인데, 그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언어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어고 그 다음 하나는 이제 수어입니다. 그래서 청각장애인들이 이제 수어를 하시는데, 수어는 이제 비전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수어를 하시면
이게 텍스트로 나오는 게 아니라 동작에 의해서 되고 비전에 의해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수어를 인공지능이 인식하는 어떤 모델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셋 구축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근데 저희 회사가 그 데이터댐 사업의 일환으로 처음으로 이제 수어 영상 데이터셋을 이제 구축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인도보행 과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초창기에 같이 그 데이터댐 사업을 했던 사업인데 이건 굉장히 고퀄리티 데이터로 이제 가공이 돼서 상당히 많은 기업이 지금 AI 허브에서 내려받아서 쓰고 계시고 최근에 저희가 이 데이터셋을 해외 수출하는 좀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그 사실 오픈 데이터셋에 비해서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저희가 좀 일관성 있게 저희 같은 전문 기업이 데이터셋을 가공한 결과들이 아무래도 인공지능 성능을 올리시는데 많은 도움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KBK 과제 같은 경우는 아마 SKT랑 저희가 협업해서 그 페이스북하고 이렇게 컴페티션 하셔가지고 VQA 과제 하실 때 성능을 올리실 때 굉장히 많은 좀 그 도움이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픈 데이터셋과 프라이빗 데이터셋 좀 비교해 보면 실제 그 시장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사용 가능한 오픈 데이터셋의 각 뭐 대표적인 그 객체들의 비전 기반 객체들의 그 MAP와 저희 회사가 이렇게 가공한 그 MAP의 결과가 좀 다르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기반으로 상용화하시고 인공지능 서비스를 실제 시장에 출시하실 때는 굉장히 그 높은 고품질의 데이터셋이 필요하고 이 데이터셋을 책임지고 함께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좋은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인공지능 데이터셋을 구축한다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이제 수집이고 두 번째가 이제 어노테이션, 가공이죠. 근데 저희 회사는 2015년에 거의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비전 기반의 인공지능 데이터셋을 가공을 시작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 데이터셋을 가공을 시작할 때만 해도 그 콜렉션의 중요성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인공지능이 굉장히 실험적이었고 그 다음에 아직 상용화 훨씬 전 단계이기 때문에 가용 가능한 오픈 데이터셋이나 여러 가지 샘플 데이터를 얻어서 저희가 조금은 지금 생각하면은 복잡하지 않은 수준의 어노테이션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점점 이 수집의 어려움이 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이유 중에 하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데이터 3법이 개정이 됐죠. 뭐 이런 것처럼 뭐 심지어 중국 그리고 이제 뭐 유럽, 미국에서도 이런 데이터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인식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슬라이드 보이시는 것처럼 비식별화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사실 뭐 비전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 차량 번호와 그 다음에 사람 얼굴인데 그 차량 번호 같은 경우도 그냥 옛날에는 그냥 블러링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많이 쓰였는데 최근에는 단순히 블러링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또 그 뭐 이런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든지 블랙 마스킹을 한다든지 뭐 랜더마이즈한 방식의 다양한 방식의 이제 비식별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양한 방식의 비식별화를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이렇게 상황에 맞게 또 프로젝트의 니즈에 맞게 비식별화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얼굴 인식 같은 경우도 뭐 예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든지 또 가상의 얼굴 합성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활용을 했지만 지금은 활용 가능한 주요 정보, 즉 이제 감정, 자세 등을 유지하면서 개인 정보만을 비식별화하는 약간 고도화된 그런 비식별화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회사에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비식별한 그런 걸 보면 그 실제 데이터 그 원본에 있는 그 얼굴과 좀 다르게
비식별을 하면서 감정과 자세는 그렇게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셋을 수집할 때 어려운 게 최근에 이런 레어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특히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점점 이제 상용화에 가까워지고 있고 이제 뭐 그 자율주행 그 레벨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그 굉장히 노멀한 상황에 데이터는 이미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다양한 경우에 코너 케이스가 많이 필요하게 된 거죠. 첫 단계는 그냥 데이터를 그냥 무작위로 수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그냥 비에클이라는 어떤 뭐 그런 하나의 큰 덩어리를 생각해서 그 데이터를 콜렉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그 비에클 안에 있는 개별 객체들에 대한 저희가 정보를 수집하고 또 가공을 하고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클래스들에 대한 그런 데이터 수집이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스페시픽 클래스에 더해서 그 다음 단계는 스페시픽 컨디션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버스의 백사이드, 뒷모습 또는 뭐 고속도로에 있는 버스 또는 뭐 이렇게 전복된 버스, 트럭 이런 구체적인 그 조건의 데이터들이 필요한 거죠. 이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더 예외적인 경우를 저희가 생각하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그 가상 데이터를 시뮬레이팅해서 이 데이터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뭐 버스가 유턴을 한다든지 굉장히 뭐 주의 깊지 않게 운전을 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데이터까지 다 수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데이터를 도대체 어디까지 수집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블랙박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막 다니시고 한 10명의 드라이버를 고용해서 하셔도 이 네 번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모으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결국에는 그 시뮬레이션 투 리얼 기능을 좀 쓰게 되죠.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고객들 중에 희소 데이터에 대한 그런 요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성 데이터 증강을 통해서 실제 구현이 어려운 시나리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걸 실사화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 성과를 또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환경을 좀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뭐 낮에 있는 사진이었지만 이렇게 밤 사진처럼 이렇게 그 인바이러먼트 자체를 스위칭해주는 그런 데이터를 확보하는 기술들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이뿐만 아니라 또 과거 인물의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또 그 저화질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고성능 AI 서비스를 위해서 이렇게 화질 자폐를 올려주는 것도 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그 흑백 사진에 컬러를 입히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 증강 기술도 적용해서 저희가 그런 굉장히 그 레어한 데이터, 희소 데이터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 고품질 데이터셋을 구축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들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데이터 바이어스와 밸런스에 대해 중요성에 대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데이터 바이어스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굉장히 핫 이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데이터 바이어스를 얘기하실 땐 그 네 번째를 생각하십니다. 콜렉션 단계에서부터 콜렉션 바이어스가 있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맞는 얘기예요. 일단은 수집 단계에서부터 어떤 특정 클래스가 많이 모인다면 이것도 분명히 인공지능 성능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저희가 데이터 바이어스를 조금 더 기술적으로 면밀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다 보면 그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약간 광학적으로 특정한 뭐 시간 또 특정한 어떤 상황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편향되어 있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각도적인 측면에서 데이터가 편향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세 번째 보이시는 것처럼 데이터 노이즈가 또 편향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강아지와 고양이가 나란히 누워 있다면 저거는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저 스탑 사인이 저렇게 있는데 스탑 사인이 그냥 일반적인 스탑 사인이 괜찮은데 스탑 사인에 약간의
뭐 다른 알파벳이 있거나 뭔가 다른 뭐 흠집이 있다면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바나나가 있을 때는 바나나로 인식을 하지만 바나나와 스티커를 같이 놓였을 땐 정말 바나나로 인식을 하는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다양한 그 데이터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데이터셋을 수집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인공지능 서비스를 상용화하신 단계에, 상용화하시고 출시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의 그 밸런스를 가지시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각 측면에서 데이터의 편향성에 대해서 꼭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 과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수어 영상 과제인데, 저희는 이런 수어 영상 과제를 할 때 이러한 편향성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또 촬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또 촬영을 하면서, 또 크라우드 소싱 방식으로 그 전국에 있는 또 각 연령대 다양한 분들이 이 어떤 수어 가능하신 분들을 어떤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의 편향성을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 데이터 수집 단계의 편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엣지 기술을 활용해서 엣지 디바이스의 그 인공지능을 데이터 수집하는 단계부터 특정 클래스들이 편향되지 않도록 저희가 만든 그 스마트 콜렉터라는 어떤 제품인데요. 이걸 통해서 예를 들면 그 자율주행 시에 뭐 트럭 좀 데이터가 좀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다니면서 트럭 데이터 중심으로 수집하는, 그래서 수집 단계에서부터 데이터를 좀 걸러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생각한 이유는 의외로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이 데이터 수집된 데이터를 검수하는 리소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근데 이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전체적인 데이터셋의 품질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수집 단계 검수에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걸 좀 비용을 좀 아끼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좀 제품을 내놓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공 스트래터지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더워서 이거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는 그 데이터 컨시스턴시인데요. 결국 그 데이터를 가공할 때도 데이터 가공의 일관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뭐 크라우드 소싱 워커도 있지만 그 인하우스 에듀케이션 센터가 있어서 그 전문 어노테이터 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트레이닝하면서 데이터 가공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실제 가공하다 보면 각 도메인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 패션이면 패션, 뭐 메디컬이면 메디컬, 이런 분야의 또 전문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이런 분들을 저희가 확보해서 이제 데이터 가공을 진행하고 있는데, 결국엔 이런 데이터 가공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데이터 가공 가이드를 촘촘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데이터 설계나 어노테이션 가이드를 잘 만들기는 되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초기부터 이런 어노테이션에 대한 명확한 전략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엔지니어 입장에서 계속 수동적으로 저희가 피드백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서 제안을 하고 또 어노테이션 가이드를 업데이트함으로써 고객사의 니즈에 맞춰가는 경우가 성공하는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저희가 좀 이렇게 하는 방식은 최대한 디테일하게 이런 어노테이션 가이드를 만들 수 있게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애큐러시, 데이터 가공 애큐러시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점점 더 옛날처럼 이렇게 인력 기반으로 해결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 데이터셋 그 비즈니스의 성격이 굉장히 인력 베이스고 그 문턱이 높지 않은 사업이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최근에 그 인공지능 저희가 개발사들과 파트너십을 하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기술적인 기반이 없이는 정확한 데이터셋을 가공하고 구축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어 영상 과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5대 카메라를 활용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찍고 있고요. 이거를 동시에 그 타임을 또 싱크로나이즈 해가지고 최대한 그 오클루전이 없이 찍는 방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D를 찍어서 그 3D로 한번 이렇게 전환한 다음에 다시 2D로 변환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한 데이터 어노테이션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기술이 필요하고 또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그 핸드모션 같은 경우도 수어가 굉장히 핸드모션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카메라 셔터 속도 같은 게 받쳐주지 않으면 저렇게 블러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셔터 스피드도 저희가 조절을 하고 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5개 카메라를 활용해서 3D 복원을 위해서 멀티 카메라 동기화 작업, 캘리브레이션 같은 거 수행하면서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오클루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2D, 3D 또 2D로 이렇게 변환하면서 그 코렉션 해가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슬라이드를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3D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경우도 좀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라이다와 카메라 간의 캘리브레이션 그리고 또 멀티 라이다 캘리브레이션 등을 통해서 3D 데이터를 좀 더 정교하게 가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구도 구축하고 여러 가지 수직 가공 환경을 저희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 데이터 어큐러시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기술을 활용해서 최대한 데이터 가공의 그 품질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이 데이터 가공에서 마지막 또 이렇게 효율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오토 레이블링이죠.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오토 레이블링 도구가 당연히 블랙 올리버가 있는데 이게 드라마틱하게 이 가공의 효율화를 높여주긴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오토 레이블링 의지하는 게 오히려 초기부터 너무 오토 레이블링을 적용하다 보면 이게 또 바이어스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오토 레이블링 같은 경우는 초기에 오토메이션을 위한 데이터셋의 가공 또 정교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 바이어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실제 인공지능 그 모델의 성능 같은 걸 계속 체크하면서 이런 효율화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굿데이터, 비즈니스를 위한 굿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슬라이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글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위해서 굿데이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들을 커버하고 또 그 하이 퀄리티 된 그 레이블 데이터들이 좀 필요하고 뭐 굿 가버넌스가 필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할 때 다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근데 뭐 실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그 제품을 상용화하는 단계에서의 굿데이터는 조금 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단 임팩트를 만들어야 되죠. 이게 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던 또 비즈니스의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해결하던 임팩트를 내야 되는데 결국 그 임팩트를 낸다는 거는 그 리얼 월드에 대해 적용이 가능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에 데이터도 필요하고 또 이 데이터 자체가 비즈니스에 진입할 때 배리어가 될 수 있도록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모든 사람이 최근에 코드를 쉐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개발할 때 굉장히 쉬워졌죠. 그럼 코드는 쉐어하지만 데이터는 쉐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자체가 여러분들 비즈니스에 꼭 경쟁력이 되고 이게 정말 리얼 월드에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를 설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투자를 좀 많이 받으시고 성공하고 있는 그런 인공지능 기업들의 사례를 보면
그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많이 그 데이터를 모으십니다. 이제 하나는 자체 플랫폼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루이드 같은 경우는 자체 플랫폼을 갖고 있어서 그 플랫폼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 어떤 뭐 스마트폰 팜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특정 장소, 뭐 농장이라는 장소야 연결돼서 굉장히 협업 구조가 잘 돼서 여기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죠. 그 세 번째는 조금 더 어렵지만, 의료 분야 같은 경우는 병원들과 좀 이렇게 관계를 형성해서 이런 파트너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슈퍼빈 같은 그런 기업은 굉장히 특이하게 네프론이라는 그런 이런 제품이 있는데, 여기에서 자기 제품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제품, 여러 가지 재활용 쓰레기를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좀 더 여러분들 비즈니스 모델에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필요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공지능 그 서비스를 개발하시고 또 출시하실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지금부터 고퀄리티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